해는 2008년 4월 10일 새벽 4시경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경찰서죠? 빨리 좀 와주세요. 친구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아요. 갖고 싶어. 근데 지금 새벽 4시라 그랬거든요. 네네. 친구 집에 강도라고 한 거 보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강도 현장을 목격했다? 같이 뭔가 동면을 당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한 여성분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자기도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와봤더니 친구가 강도를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희가 피해자 방에 들었을 때 피해자가 방에 웅크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시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 상태였고 범인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지 왼쪽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할 정도로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면은 이게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친구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강도만 당한 게 아니고 성폭행까지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새벽에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왔을까요? 일단 수사팀은 범인이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곧바로 추적에 나섭니다. 그리고 하 형사님은 피해자분을 모시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예. 범인의 DNA를 채취하고 피해자분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경만 옆에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참 후에 피해자분이 진술한 걸 전해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범인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이불을 자신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어머. 정신을 잃을 때쯤 범인이 팔다리를 끈으로 묶어닫고 있고요. 목에 칼을 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분이 돈만 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급탈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과 우측 흉부, 양쪽 대퇴부가 크게 다쳤다 하더라고요. 새벽 시간이긴 해도 그 정도 폭행을 당한 거면은 이웃분들이 분명히 무언가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한테 뒤집어 씌운 이불 때문에 그런지 옆집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사는 누구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불로 덮어 씌웠다고 하니까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볼 겨를도 없었겠네요. 정면으로 또렷하게 보지 못했지만 성폭행 당시에 순간적으로 본 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보시긴 보신 모양이에요? 네, 평균 남성보다 마른 체격이었고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CCTV는 어떤가요? 피해자 집이 주택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집 앞을 비추는 건 없었는데요. 이 집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큰 대로변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데 그 대로변 양쪽에 고물상이랑 편의점 CCTV가 있었습니다. 집을 직접 비추는 건 아니더라도 네네. 그 근처에 있긴 있었네요, 뭔가가. 고물상이랑 편의점에 CCTV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범인이 이 집에 침입했을 시간대에 CCTV를 모두 뒤졌는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용의자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좀 해본다면 확실한 건 반드시 지나쳐야 될 대로변 CCTV를 피했잖아요. 네. 이걸 본다면 일단은 지리감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주택가가 밀집된 그런 골목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담벼락이나 옥상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인근에 살거나 또는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을 훤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럼 범인이 이웃이거나 한때 네. 이웃이었거나 현장에 증거가 될 만한 나무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운 담배꽁초를 바닥에 떡하니 버리고 왔더라고요. 어머. 피해자 몸에도 범인의 DNA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뜯겨져 있는 걸로 봐서 거길 통해 침입한 걸로 추정됐는데 창문 털에 장갑끈이 있는 겁니다. 담배꽁초 DNA는 남겨놓고 들어올 때도 장갑을 껴요? 아까 이게 나는 지문만 남기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러지? 네. 얘기를 들어보니 범죄를 저지를 때도 범인이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협할 때 썼던 칼도 원래 피해자 집에 있던 칼이었는데 거기에도 장갑끈이 남아 있었고요. 진짜로 지문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DNA는 다 남겨놓고 지문만 숨겨? 이거는 대담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성폭행까지 내가 했으니 신고는 못할 거야 라고 또 이런 대범함이 또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그 범행을 저지른 어떤 순간에 그 목장갑도 잠깐이라도 벗지 않았을까요?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2008년이니까 당시에는 DNA로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범인이 아마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근데 장갑을 낀 상태로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체의 과정에서 한 번도 벗지 않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행 도중에 벗지 않았다는 진술을 나온 것을 본다면 범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무슨 문신이나 흉터나 자기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걸 가리려는 의도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담배꽁초도 있고 DNA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또 금방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사건이라면 오늘 형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겠죠. 이 사건이 터지고 강력회 형사님들이 모두가 긴장에 휩싸입니다. 강력계 형사님들 모두가요? 네. 이거 또 연쇄로 이어지나요? 설마 당시에 저희 관할서 강력팀 6팀이었는데 팀마다 하나씩 안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이 DNA가 모두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DNA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인근에 사는 수상한 사람들을 뒤지고 다녔는데 보름 후에 또 한 번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팀 6개가 모두가 찾던 놈이었던 거네요. 야, 6개 팀이 동종 범인의 사건을 다 하나씩 갖고 있었다면 이미 앞에 그 사건들이 다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최소 그렇습니다. 하 형사님이 현장에 나갔던 사건은 침차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머, 2003년부터. 야, 2003년도부터 시작된 거네요? 2003년 12월 28일 2007년도에는 4, 5, 6, 7월 하는데 어떤 날에는 보름 안에도 사건을 또 저지르고요. 그러네요. 와 2007년도에 폭주를 했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4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범행이 계속된 거예요. 그렇죠? 저게 동일범의 소용이라는 건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2007년 7월 5차 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DNA 감식 결과가 보름 정도 걸렸거든요. 2차 사건 터지고 결과 나올 때쯤 3차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5차까지 오다 보니 동일 범이지 않을까 국과수의 동일 유전자를 확인했더니 2003년도 사건까지 드러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일 유전자라는 거는 좀 뒤늦게 밝혀진 거네요. 그러면 이제 7건 중에 DNA 말고 다른 것들은 또 안 나왔던 건가요? 범인이 목장갑을 끼고 있어서 지문도 없었고 대부분 골목 안쪽에 위치한 주택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를 다 피해갔더라고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해서 목격자도 없었고요.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다 새벽이더라고요. 피해자 분들 가운데서 이 범인을 목격한 분들도 없었나요?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러서 얼굴을 직접 본 분은 없었습니다.
범인을 얼핏 본 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20대 초중반, 키가 170 중반, 말라 보이는 체격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자 쓴 20대 초중반 이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게다가 폭행으로 피해자들 무력화시킨 다음에 흉기로 협박을 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있던 칼이나 가위 같은 걸 썼더라고요. 범인이 준비한 건 오로지 목장갑밖에 없었는데 패턴을 보니까 동종수법 전과자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절도보다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형량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절도범들이 범행 도구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흉기 없이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집안에 있는 흉기로 위협을 해서 성폭행을 했던 이런 패턴으로 봐서는 습관처럼 이제 절도 범죄를 저지르러 돌아다니는 그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이 지금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상황을 보고 성폭행이나 강간이라는 게 일어난 거다.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로 나간 건가요? 7차 사건 피해자는 그날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110만 원 정도 뺏겼는데요. 아, 만 원을 훔쳐가기도 하고 심지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없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귀중품을 가져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훔치러 들어가서 귀중품을 가져가 나오지 않는다? 그거가 온전히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절도보다는 피해자가 돈이 있든 없든 성폭행이 주 목적으로 일단 침입을 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절도범들 중에서 작물 때문에 체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이외의 기금속은 안 가지고 가는 절도범들이 그것도 하나의 수법과 패턴이에요. 이런 걸 정황을 본다면 자기가 체포될 수 있는 뭐 작물이나 기금속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 절도 습성이 굉장히 높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전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이제 강도의 강간 전과자가 얼마나 될까요? 강북부 일대에 강도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 중 DNA가 남아있는 전과자만 무려 800명이 넘습니다. 800명. 그렇게 많아요? 네. 정확히 846명이었고요. 저희가 1차 DNA 채취해서 국과수에 맡긴 것만 총 1,008건이었습니다. 야,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네요. 엄청 많네요, 진짜. 네.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범행 시간에 인근에서 중복으로 전화한 사람, 유선 방송을 설치하거나 배달 일을 하는 사람까지 용의선상에 올려서 싹 다 확인한 거죠. 유선 방송 설치업자, 배달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왜 용의선상에 올리신 거예요? 범인이 피해자한테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할 때 피해자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지 않으면 모를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너 김영희지, 직업은 간호사고 이런 식으로요. 범행 대상을 조금 물색하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다닌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거를? 네. 아 진짜로 범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고 있다고 하면 신고하는 것조차도 약간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아까 말한 1,008명, 한 1,000여 명 중에 범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없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DNA 다시 받아서 국과수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이걸 6개월 동안 했는데 일치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동종, 강도, 강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하 형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또 벌어졌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그래서 긴급으로 동일 유전자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또 그놈이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나요? DNA 말고? 네,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지?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뻗으면 잡힐 것 같은데 네.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이놈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랑 같이 수사했던 선배가
일단 강간 빼고 절도만으로 걸린 놈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어쩌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한 번은 잡히지 않았겠냐 하면서 절도범들 중 주거 침입 전과만 있는 놈들을 추려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절도범들 중에서만 추려내는 것이 지금 가장 합리적이에요. 네. 어쩌면 상습절도를 하다가 강간은 2003년도 처음 저질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 강간을 모두 다 저지른 전과자 중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요. 그러니까 2003년 첫 사건 이전에는 강간은 저지르지 않은 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아, 근데 이것도 엄청 많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절도는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전국으로 확대해서 20대 초반으로 연령을 잡아보니까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중에 관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고 절도를 하던 중에 폭행까지 저지른 주거 침입 전과자의 인상착의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키가 170 중반 정도의 마른 체형일 것이다. 라는 단서 하나. 그렇게 줄여가다 보니까 29명으로 확 좁혀지더라고요. 29명? 근데 선배가 사진을 한참 보다가 한 사람을 딱 짚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총을 쏴서 잡았다고 하면서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총을 쐈을까요? 7년 전, 그러니까 2002년에 선배가 파출소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주거 침입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하다가 도망가는 범인을 발견한 겁니다. 추적 중에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고 반항이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보 사격하고 결국 다리에 총을 쏴서 잡았는데 그때 이 용의자가 전과 7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20살이었는데. 절도할 때 폭행을 했다는 것 말고도 뭔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선배 형사님이 그 용의자를 남다르게 받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는 절도였으니까 체포할 당시에는 범인이 목장갑을 끼고 있었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잡고 나서 벗겨봤더니 왼손 손가락 3개가 기형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수감된 기록을 조회해보니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출소를 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3년 4개월의 공백 기간에도 수감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7,000명 중에 찾아낸 이 용의자를 지금부터 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하 형사님은 강 씨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확신? 사건이 주로 일어났던 지역에 이웃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CCTV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지리에 밟고. 실기적으로 특성을 잘 알고. 그쵸? 맞습니다. 심지어 7차 사건 현장과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간 전과는 없어서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했던 게 뒤늦게 후회했었더라고요. 그럼 지금 주소지까지 안 상황에 바로 체포를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과가 많다 보니 DNA를 달라고 하면 선뜻 내놓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든 아니면 DNA를 몰래 확보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보자고 하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움직임을 좀 포착하셨나요? 낮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나오는데 뒤쫓아가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거나 PC방에 가는 게 다였고요. 그래서요? 밤에는 강씨 쫓아다니고 낮엔 그 주택 앞에 나오는 쓰레기를 싹 수거해서 DNA가 나올 만한 쓰레기를 골라내 국가수에 맡기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일치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 형사님이 그때부터 동네 백수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 PC방으로 간 강 씨 옆에서 게임에 열을 올립니다. 아니, 범인이 눈앞에 있는데 게임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또 뭔가를 할 게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늘 DNA가 일치하면 그쵸, 이건 거의 그쵸. 끝자락의 끝인데. 네.
체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DNA까지 나왔고. 자, 근데 이 DNA가 범인한테 직접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용의자한테. 그렇죠. 동일한 DNA가 확보됐지만 이 쓰레기가 어느 집 쓰레기에서 나온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PC방에서도 흡연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강 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까 싶어서 게임하는 척하면서 계속 봤죠. 담배 피울 때마다 몰래 사진도 찍어놨고요. 그러다가 새벽에 강 씨가 자리를 뜨자마자 담배 꽁초를 수거해서 국과수에 맡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수 결과만 나오면 되겠네요. 설마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건 아니죠? 결과는 뭐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일치했고요. 체포 직전에 반전보다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강 씨가 어린 자녀와 아내랑 당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인적사항 확인하고 어떻게 체포해야 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선배가 총을 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날새고 반응도 심하다고 해서 혹시나 강 씨 가족들이 다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에서 나오길 기다리다 강 씨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 포함해서 4명의 형사가 달려들었는데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태권도 4단인데 힘으로 밀려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는데도 계속 팔을 휘두르면서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죄가 없다는 뜻을 모르나?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엔 금방 자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신문 때 DNA 얘기 2번 꺼냈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자필 진술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쭉 적는데 강간 6건, 절도 6건을 적어내더라고요. 어? 6건요? 강간 6건? 뭐 일단 형사님이 현장에 나간 것만 그게 7차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걸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백을 할 것처럼 해놓고? 그래서 바로 강 씨가 적은 주소지로 갔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요. 몇 군데 돌다가 거짓 자백한 게 하나 둘씩 들통나니까 바로 경찰서로 다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불던가요? 아니요. 엉뚱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도 들어와 있지 않은 사건을요. 야, 이것도 뭐지? 본인도 본인 DNA가 어디 있는지를 그거 알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잊어먹고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추가 범행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피해자분들 중에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특수강간 10건, 야간 주거 침입절도 40건을 불었습니다. 아휴,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저희가 들고 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DNA가 있는데도요. 그래서 결국엔 특수강도강간 총 11건으로 송치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가해자가 인근에 살아서 CCTV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저희 관내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 안 잡힐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 담벼락이랑 옥상을 넘어 다녔고요. 창문 열린 집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잖아요. 뭐 이름도 알고 있고 때로는 뭐 직업도 알고 직업도, 있고. 빈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의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보고 혼자 사는 것 같으면 그 집에 숨어서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 그럴 수법으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년 선고받았습니다. 20년.